저희 정부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네. 하면서 그러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서해상은 관리 가능한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어떤 군사적 충돌부터 일으키는 것보다는 관리 가능한 데서 일단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게 더 좁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오물풍선도 바람이 통제 불가능하니까 지금 330개인가 날렸는데 80개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에서 북한이 좀 수위 조절을 한 게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한 모양인지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이번에는 뭐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변까지는 안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무슨 뭐 쓰레기던데 그냥 종이 휴지. 예. 휴지. 예. 종이 조각만 물론 이제 그게 바람 때문에 멀리 안 갈 것 같아서 가벼운 걸 넣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아무튼간에 이 수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선 지금 온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좀 더 심화되면 갈등이 심화되면 뭐 오물풍선도 좀 더 심각한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가져갈 예상이겠죠. 그리고 서해상이라는 데도 지금 워낙 여기가 분쟁이 많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 연평해전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연평도에 포격을 한 사례도 있고 이런데 연평도에 포격을 하는 건 제가 볼 땐 관리 가능한 갈등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주로 이제 서해상에서 군함 이 함끼리 뭐 부딪힌다든지 뭐 총을 쏜다든지 이런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인명이 살상되거나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병사가 그 와중에 희생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정치적 리스크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리스크가 되고 어려워지는 건 사실은 우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접경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불안 속에 이미 살고 있는데 지금 중국 배가 안 온다라는 얘기도 지금 언론 보도는 거기 있는 어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듣고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계속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신문에서 이 접경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심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를 하는데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통스럽다. 예를 들면 민통선 안에서 예를 들면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걸 열어서 하는데 예.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안 오지 않습니까? 예. 손님이. 이런 것들부터 고통스럽다라는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대응은 서해상에서 그러면 야 북한이 정말 아무 일도 서해상에서는 일으키지 않고 풍선만 보낼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대응을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서해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를 가정하고 훈련이나 포사격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 이렇다는 거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나름대로는 국방부나 군에서는 나름대로 안다는 거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 같아요. 희생돼도 좋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도 좋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의 어떤 부당함을 또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좀 이중적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여정 시그널이 이제 뭐냐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풍선 아니야. 다른 걸 보여주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보내긴 보냈는데 우리가 보낸 내용 중에는 정치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계속 한다면 너네들은 정치적 내용을 보냈지만 우리는 보내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들이 그렇게 앞으로 하는 걸 막으면 우리는 더 앞나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생각인데 계속 그렇게 보내? 그럼 우리는 새로운 대응을 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대응은 풍선을 넘어가는 대응이겠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의 대응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일단 단계가 하나 넘어가게 되면 그 전 단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 단계로도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도 3일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인데다가 우리가 아무리 전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전력만큼 좋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풍선이라는 것도 진짜 찜찜한 게 저희 국민들 다 저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까 안에 무슨 뭐 생화학 무기랄지 뭐 생화학 가스랄지 이런 거 넣어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전도 저렇게 무식한 재래전 정말 레이더나 이런 거에도 잡히지 않고 첨단 어떤 기술, 첨단 방어에도 잡히지 않는 저런 무식한 인간을 이용한 또는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한 저런 재래전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한국에 있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우리는 맨날 방사포랄지 뭐 핵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핵이나 이런 거는 사실 미국이 걱정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재래전으로도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겠구나.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래전이 서울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 그다음에 금융시장이라는 건 하루 이틀 이게 옵션이 걸려 있는 거라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거는 몇백조 원이 순식간에 그냥 하루에 날아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 얼마나 북한하고 육지상 붙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그렇죠. 하는 거죠. 우리 수도가 서울이 북한 저 위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 북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접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일수록 위험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약간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외로 약간 장난처럼 보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온 걸 제가 예.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인천에서도 그 풍선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접경 지역 국민만의 그런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죠. 북한이 풍선을 날리면 그만큼 우리가 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간다는 게 이번에 다 증명이 돼버린 그렇죠. 상황이 됐고 예.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왜 이거를 정치적으로 관리하지 않는가. 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바로 중단시킨다라는 조치로 가능함에도 하지 않는가라는 거에 모두가 의심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으로 너무 위기에 처하고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도발시킨다라고 다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 터지고 나서 최상병 특검법 지지난주까지 정말 고조됐던 그 이슈 싹 사라졌죠. 예. 일면에서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봤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이득 때문에 지금 혹시 행정부에서 책임을 방기하는가?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너무나도 화가 나는 지점인 거죠. 그 대통령이 헌법 수호에 책무가 있는데 헌법에는 남북 관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대통령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건지 이게 평화를 지향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 의지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